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진행을 맡은 윤경민입니다.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독거노인, 그러니까 홀로 사는 어르신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노인 빈곤 문제, 또 간병 문제, 심지어 고독사 문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독하지 않고 품격 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의 저자 김홍철 매일경제TV 마케팅국장,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의 이상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VCR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파악이 되나요? 예, 지금 노인 인구는 전체 노인 중에서 20%가 좀 안 되는 수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25%까지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이 아직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네. 노인 1인 가구도 지금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은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네. 다시 노인 1인 가구의 비중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안에서의 다양성도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빈곤, 경제적 여력이라든 네. 건강 상태의 격차도 크고요. 지역 간의 격차도 굉장히 큰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높은 농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1인 가구 비율이 낮고요. 맞아요. 노인 인구 중에서. 네. 반대로 서울이 노인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이것은 이분들이 가족 관계와 그 네. 고립이 네. 같이 병행됐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뭐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대가족, 물론 이제 핵가족 시대로 접어든 지도 오래됐지만은 이 핵가족도 해체가 돼가지고 1인 가구가 거의 뭐 3분의 1이 넘죠. 전체적으로 노인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 특히 나홀로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좀 잡히는 게 있나요? 예,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사별이 가장 큰 사별.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높기 때문에 네.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연령별로 1인 가구의 이유가 좀 달라집니다. 예. 중년층은 이혼 등 같은 가족 해체, 예. 그리고 청년층에서 혼인을 안 하면서 혼자 만혼. 사는 미혼의 네. 만혼이나 비혼 경영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네.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금의 중년층, 지금의 청년의 1인 가구가 다시 노인 1인 가구로 편입이 되겠다는 아하. 겁니다. 그러면서 노인 1인 가구의 사이즈도 커질 뿐 아니라 예. 그 안에 있는 그 속성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끔씩 뉴스에서 접하는 것이 이거 돌아가셨는데도 나중에 발견하는, 그러니까 혼자서 사시다가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이른바 고독사,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고독사도 좀 어떤 통계나 이런 게 좀 파악이 되나요? 예, 고독사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건 사실 최근이고요. 예. 고독사는 정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른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3년 전에 한 네. 2,500명 정도, 6,500명 정도에서 예. 지금 9,000명 선으로 작년에 연간. 늘어나고 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자살하시는 아하. 노인분들 예. 아니면은 무용고사 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은 그 사이즈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자 이제 빈곤 노인,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혼자 사시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예, 1인 가구에 계신 노인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고독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복합적인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면서 빈곤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하나의 단초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웅천 국장님, 우리가 이제 네. 일본 사회를 또 이렇게 참고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앞서서 진행이 됐으니까 이 고독사 문제, 독거노인 문제, 일본이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본이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는 고령자들이 이제 재력이 있어서 재력이. 빈곤율은 우리나라 절반 수준, 빈곤율 한 20% 노인 정도. 빈곤율은 우리의 절반이다. 네, 일본이. 그 정도 예. 되는데 일본도 사실 이제 1인 독거노인들이 한 700만 명 됩니다. 700만 명. 네, 한 엄청나게 이 전체 많네요. 인구의 20% 정도 되죠. 예, 네. 예. 하면 되는데 이 노인들의 이제 그 빈곤율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본 네. 사회에서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노인 파산이라는 노인 파산. 이제 2010년 중반대에 한 이슈가 돼가지고 네. 어떻게 이걸 막느냐가 이제 문제가 됐고 아까 고독사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최근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일본은 이미 2000년도 초반에 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게 이제 고독사 문제가 계속 이제 언론의 매스컴을 타면서 예.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지자체가 이제 홀로 계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돌봄을 서비스. 점검하고 네.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 돌봄만의 체제로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지역 포괄 케어 네, 네, 시스템 네. 얘기를 네, 네. 했는데 일본에 네. 이런 이제 독거노인들을 위한 고독사 방지를 위한 네. 대책도 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내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일본 그렇죠, 사회에서. 그렇죠. 예. 어차피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이제 핵심 대상이 독거노인으로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일본은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실행하는 거점으로서 네. 각 시, 읍면동에 지역 포괄 케어 센터가 있어요. 센터. 쉽게 말하면은 노인 관리 종합 창구,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 여기에서 모든 이제 그 노인의 문제, 자기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창구고 예. 특히 이제 여기에서도 핵심은 이제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예.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연금 제도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노후에도 연금으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네. 그들의 자식들이 아, 얹혀서 사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은 연금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한 뭐 20만 원대 해서 20만 행. 네, 20만 행, 네. 20만 행 정도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그거보다 이제 경제 생활을 못해서 예. 부모의 연금에 기대해 사는 아하, 자녀들이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050 문제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게 뭡니까? 8050이 예. 80세 부모와 예. 함께 사는 50세 자녀, 중년 아, 자녀. 그러니까 예. 뭐 경제 생활을 못 하면서 부모의 기대에 산다고 그래서 예. 한때 요즘 우리 얼마 전에 기생충 영화도 나왔지만 예, 예. 그 기생충 자녀라고 표현을 아이고. 합니다. 패러사이트 아하. 이제 기생충 자녀, 캥거루가 아니고 기생충 자녀를 표현할 정도로 그러는데 사실 이게 노후 파산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예. 부모도 파산시킬 수 있는 예. 부모도 근근히 이제 연금으로 사는데 그 자녀까지 거기에 기대어 사니까 예. 서로 이제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예. 이 볼 남은 수도 이야기가 아닐 있겠네요. 수가 있습니다. 예. 8050 80세 부모가 50세 자식을 함께 돌보면서 사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50대가 80대를 모셔야 되는데 80대가 50대를 양육을 한다. 네. 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네. 이게 지방 정부가 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업들도 좀 여기에 도움을 주고 참여를 하나요? 물론 이제 이런 이제 복지 문제는 공적 기관이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네. 이제 공적 기관만으로는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민간도 이런 독거노인 문제랄지 예. 이런 게 함께 참여해서 일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 가지 드리면 우리 이제 요즘 택배 굉장히 많이 배달을 그렇죠. 하잖아요. 택배 회사가 그냥 물건만 아파트 문 앞에 던지고 가는 게 아니고 네. 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물건을 전달을 특히 이제 고령자 독거노인들 여러 가지 서류든 물건을 전달을 하면서 상태를 보는 거죠. 건강 상태. 네, 그리고 말벗도 해주고 말벗도 면서 해주고. 네. 상태를 보고 그거를 이제 지자체에 정보 교환을 한다거나 아. 여러 가지 민간도 여러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역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예.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사례는 저희도 참고를 해서 기업도 참여를 하고 이제 중앙정부, 지자체, 어떤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일반 기업 이렇게 좀 같이 돌아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좀 케어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진행되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미래에는 정부의 역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 사회적 네. 갈등도 커지고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그 정책 역량이 약화되면서 당연히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거기에 제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인식적으로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예. 아까 5080 말씀하셨죠. 거기 예. 연결해서 유튜브 8050. 예. 8050 케어 8050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전 시간에 얘기했던 간병 이직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간병 이직.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면 일자리를 그만두고 케어를 하는데요. 이것의 이 이면에는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일자리를 그만두고 부모를 도와주면서 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부모의 연금과 기초 수급을 가면서 근근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것은 연금이 만들어낸 좀 부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를 볼 때는 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사회 제도 그리고 세대 간의 문제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외로움 우리가 이제 달래줘야 되는데 이 외로움 가운데는 또 성과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러브 호텔은 고령자 맞춤 서비스도 있다 하던데 어떤 근데 겁니까? 일본이 뭐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성진국이라고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고령자도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닌데 아무래도 모든 꼭 이 러브 호텔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이 시니어 시프트 돼서 시니어 위주로 가는데 특히 이제 러브 호텔도 뭐 이 시니어들을 고객으로 한 여러 가지 그래요?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할인 제도를 시니어 네.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연금 받는 날이면은 뭐 그냥 고령자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얘기도 특히 있어요. 이제 연금 타는 날, 예. 뭐 시니어가 아니 러브 호텔이 많이 붐벼서 붐빈다. 이제 방이 예. 없다는 뭐 그날 이제 이야기도 할인을 하는데.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그날도 할인도 하고 예. 어차피 그날 이제 뭐 연금을 타니까 예. 뭐 예. 많이 그날 이제 이용을 한다는 몰린다는 거고요. 예. 러브 호텔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 이제 맞춤형으로 뭐 계단에 난간을 만든다거나 또 이제 방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각 탁자가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네. 둥근 탁자를 둔다거나 아. 턱을 없앤다거나 리모컨의 문자를 크게 한다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령자들을 위한 거기에 맞춤 그 서비스를 정도로 좀 한다는 거죠. 기력이 없는 분들도 러브 호텔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넘어질지 기력-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예,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서비스까지 한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이제 도입이 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굉장히 논란을 겪었던 리얼돌 체험 소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여기에 또 우리 고령자들도 많이 이제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노인의 성 문제는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노인의 성 문제는 앞으로 노인이 많아지는 것과 더불어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자원을 가지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부인도 많아지는 것과 같이 결합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노인이 건강해지는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삶의 즐거움, 여가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두운 측면도 많습니다. 어두운 사실 노인들의 성은 배우자가 아닌 분하고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별을 많이 하시니까. 사별했으니까. 예.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유산 관계와 관련해서 아. 자식들과의 관계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게 흘러갈 수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뭐 노인 성병 문제, 네. 노인 성병은 다른 노인기 질환과 결합이 되면서 다른 양상으로 퍼질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자식들에게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예. 스토킹 문제들 그리고 예. 노인 성매매 문제 등과 같이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인식이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문제도 받아들일 만큼 법제도와 의료 체계가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준비도 같이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성진국이라고 일본이 예, 선진국이기도 하면서 성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성인 비디오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일본에? 이 시니어 사회로 가면서 거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일본의 AV 하면은 뭐 한국 사람도 뭐 모르진 않을 텐데 그 이제
대상을 보는 대상이 네.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들이 되기 때문에 그 시니어들을 고객으로 한 콘텐츠 스토리를 네. 이제 이를 중심으로 한 AV가 많이 이제 커지고 그렇군요. 있고 또 그 AV에 출연하는 네. 비디오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나이도 많이 어. 시니어들이 이제 많이 진출한다는 어르신들까지 이제 배우로 등장하고 네, 네. 그렇군요. 야 정말 그 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뭐 쉬쉬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좀 수면 위로 꺼내놓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굉장히 성은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노인의 성은 더 복잡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많이 즐기실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단순한 사고보다는 예. 이것이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이 더 좋은 삶, 인생의 막바지에도 삶을 만족하시면 사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딱 말씀드렸던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노인의 성이라고 해서 이제 덮어지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전립선 영양제 문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효과성의 문제가 네. 효과가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사실은 노인의 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효과가 남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고 그 소비자는 사실은 노인기로 넘어가는 남성분들이 대상이었어요. 네. 이런 것처럼 건강식품의 문제라든가 그런 굉장히 우리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네. 차근차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이 건강식품이 성기능에도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외로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도 반려동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이 특히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 로봇까지 지금 네. 많이 활성화되고 네, 있죠. 일본에는 이제 로봇의 나라기도 하는데 네. 일본 거기에서 이제 반려 로봇을 뭐 다른 나라보다 일찍 개발해서 이제 뭐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구자 반려 로봇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그냥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제 물고래 8호라는 네. 제품인데 거기 이제 AI가 탑재돼서 고령자와 이제 감정 교감을 할 수 예. 있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외로움을 좀 힐링을 하는 네. 대상이 되고 뭐 소니 같은 데는 소니 그 애완견을 예. 로봇이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이 반려 로봇을 이제 활용하는 요양원 한번 가본 적이 네. 일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놓고 할머니들이 반려 로봇과 이제 지내는 모습을 봤는데 네. 그렇게 만족을 하신 그래요? 표정은 아니어서 과연 이제 반려 로봇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뭐 약간 우리도 조그마한 로봇 같은 거 하고 이제 어르신이 교감을 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돼 있나요, 로봇이? 예, 지금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많은 스타터 기업에서도 여기를 개발해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건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노인기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대체제로서 로봇이라든지 애완경 시장은 앞으로 커질 겁니다. 예. 특히 로봇과 관련해서 이것이 단순히 정서적 교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기능이 탑재될 거예요. 건강을 체크한다든지 복지 기능을 지원해 준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법제도는 과연 따라오고 있는지, 우리 규제가 이것을 막고 있지 않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오늘 그 외로운 노인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하고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때 쓸쓸하고 또 그냥 자기 혼자 일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같이 있는 그 대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쪽은 나라를 위해 죽어야 되니까 성공할 수는 걔는 없지만 하여튼 그 뭐 사회를 위해서라도 뭐 한 가지를 하고 죽는 것이 노인들이 일자리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소일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기 취미를 살린다든지 또 무슨 자기 보람된 일을 한다든지 또 어떤 봉사운동 한다든지 해서 뭐든지 그 젊은 사람 못지않게 늙을수록 할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항상. 네, 지금 보신 그 김상원 어르신 인터뷰 중에서 이제 젊은 사람 못지않게 늙을수록 할 일이 있어야 한다. 좀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소일거리는 평생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작지만 소중한 일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집 헬로 이슈 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자. 다음 시간에는 치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